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가족의 정과 고향의 포근함을 찾아 귀성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은 반짝 춥겠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연휴 내내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 말바오 시장에서는 옛 오일장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할머니 장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수한 흥정이 넘쳐나는 장터 골목길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설 연휴 장거리 운전에 앞서 몇 가지 사항만 미리 점검을 해도 차량 말썽으로 인한 낭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둘러 고향에 도착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한창 고향을 향해 달려가는 귀성객들도 많을 겁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번 설 명절은 귀성길은 수월한 반면 귀경길은 정체가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정근 기자, 귀성객들이 도착하고 있나요? 네, 이곳 버스터미널은 귀성 인파들이 서서히 도착하고 있습니다. 버스 하차지에는 귀성객을 실은 고속버스가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이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두 손 가득 들고 오는 귀성객들도 있고요. 멀리서 온 자녀와 손자, 손녀를 마중 나온 부모님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한마디로 혈육의 정과 고향의 따뜻함이 이곳 터미널에 가득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광주에서 전남 시군으로 가려는 귀성객들도 이 매표소 앞에 길게 줄지어 서 있고요. 일부 어르신들의 경우 역귀성에 나서는 모습도 간간히 눈에 띕니다. 현재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버스로는 3시간, 승용차로는 3시간 40분가량이 걸리고 있는데요. 이 밤사이에도 귀성행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설 연휴 기간 교통 상황은 어떨 것으로 예상됩니까? 네, 이번 설 연휴는 귀성보다는 귀경이 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오늘부터 귀성이 시작되면서 귀성 차량은 분산되는 반면 귀경 차량은 다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주로는 181만 대의 차량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로공사는 귀성 차량이 일요일인 모레 낮에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귀경은 설 명절 당일인 8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버스는 하루 360회가 더 운행되고 KTX도 60편 늘려 운행됩니다. 한편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광주 지하철은 평소보다 1시간 늘어난 새벽 0시 20분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지금까지 버스터미널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난 추석 문을 닫아 귀성객들을 아쉽게 했던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이번 설 명절에는 무료 개방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 행사가 광주에서 열리고 있다고 하니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나들이 어떠실까요? 김인정 기자입니다. 아시아 13개국 언어로 쓰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 명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이 설치됐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설 연휴 내내 정상 운영하며 5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설 당일인 8일에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만 운영하는 대신 무료 개방합니다. 중국의 딤섬과 한과 등 아시아의 다양한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행사 냠냠 아시아와 낯설어서 더 재밌는 아시아 전통놀이도 준비됩니다. 이번 설 연휴에 저희 특별 공연하고 어린이 체험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들은 사전 예약만 하시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어른들은 바로 옆에서 진행 중인 문화창조원 전시를 보거나 거대한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광주의 대표 문화행사가 된 대인예술 야시장이 올해 첫 개장을 합니다. 높아진 인기에 따라 올해부터는 매주 토요일만 상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번 설 연휴에는 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셀러들이 신상품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이 신선한 신상품, 제수용품은 상인분들이 정말 각별하게 준비했으니까 이것도 사실 수 있고. 광주 시립미술관은 연휴에 무료 개방하고 전 세대가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시를 선보입니다. 시립민속박물관과 국립광주박물관에서도 민속놀이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은 반짝 춥겠습니다. 하지만 긴 연휴 내내 대체로 맑겠고 걱정할 만한 한파는 없겠습니다. 김은수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전부터 명절을 준비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답게 인심이 후하고 활력이 가득합니다. 차례상에 올릴 음식이다 보니 시민들은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따집니다. 상인들은 그 마음을 잘 아는 듯 덤을 얹어주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은
아침까지 서해안에 산발적으로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기온은 광주 영하 3도 등 전남이 영하 6도에서 0도에 머물겠고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광주 3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아 주말 동안에는 반짝 춥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낮부터 반짝 추위가 풀리겠고 남은 연휴 동안 평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 날씨는 내일 남해상과 제주도 전해상에서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겠고 귀경길인 화요일부터는 서해상과 남해상의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섬 지역을 오가는 귀성 귀경객들은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날 가족, 친지들 생각하시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 준비를 위해 장을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옛 5일장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 인심과 정이 넘치는 장터를 조금 긴 뉴스에 담았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이른 아침, 광주시 북구 우산동 시외버스 정류장에는 곡성과 구례, 순창 등지에서 오는 할머니들이 큰 보따리를 한아름씩 안고 내립니다. 할머니들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말바우 시장. 가 1kg 많아. 이따가 우리 굶고 살려면 이제 3만 원씩 이따 사고 해. 설 대목을 맞은 요즘 시장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말바우장에서도 특히 옛 5일장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할머니 장터 골목입니다. 100m도 안 되는 좁은 골목에 7, 80분의 할머니들이 노점을 연 이곳은 장날이면 할머니들의 특별한 난장으로 변하는데요. 요 장이 된 지가 10년 차예요. 이제 큰 길에 서다가 갖고 우리가 이제 들어와서 여기 자리 잡고 한 것이 10년 차. 말바우장은 1960년대 시장과 인접한 담양과 곡성 등지의 농부들이 농산물을 내다 팔면서 형성됐습니다. 이후 상가들이 생기면서 일부 농민들이 이곳으로 밀려나 장사를 한 것이 할머니 장터 골목의 시초가 됐습니다. 2만 원치 사면 내가 하나 더 넣어줄게. 무슨 많이 사? 나 혼자 먹고 있는데. 그래요? 오늘은 설 음식이 많이 나왔습니다. 딴 데서 산 거는 못 내놔더라고. 그 전에 해보면. 난 여기서 살라고 어저께 사갖고 왔건지 그냥 갔어. 할머니들이 손수 농사 짓고 산과 들에서 채취한 나물들이 할머니 장터 골목의 주요 품목입니다. 내가 희 갖고 온 것은 다 와서 이제 팔아. 이제 다보다 사람들이 한 게 이렇게 쭉쭉 찾아와. 할머니 장터 골목이 말바우 시장의 명소가 된 것은 신선하고 좋은 농산물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리시장에 와보니까 고소고 옛날에 어머니들이 해준 그 맛이요, 감칠맛이요. 너무 맛있네. 점심때가 되자 손님들의 발길도 한풀 꺾였습니다. 이 틈을 타 할머니들 점심을 드시는데요. 반찬이라고는 방금 끓인 김치찌개가 전부지만 함께 모여 먹기에 그 맛은 꿀맛입니다. 항상 점심 때 이렇게 같이 해갖고 잡숴요. 네. 만나? 얼마나 만났는지 몰라. 만난 게 한번 먹어봐. 식사를 하다 말고 손님이 오자 금세 달려나온 김연자 할머니. 이게 5개나 그랬어. 실수는 안 샀어. 인심이 후합니다. 하나씩 더 주라고 그냥 드려야지. 재래시장이니까. 그리고 드려야 또 손님들도 많이 오고 또 싱싱하고 물건도 좋고 싸고. 이렇게 이제 판선도 이렇게 덤 주고 그런 것도 내 새끼들 잘 되라고. 아이고 이렇게 주면은 좋은 소리 하면 우리 새끼들이 잘 되겠지. 그리고 내가 덤을 많이 주고 막 그리고. 가격표 대신 구수한 흥정이 넘쳐나는 말바우 시장의 할머니 장터 골목. 깊은 주름살만큼이나 옹골찬 할머니들의 난장이 펼쳐지는 이곳에는 사고 파는 물건 속에 훈훈한 정과 인심이 있습니다. 조금 긴 뉴스 박수인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척들과 윷놀이도 즐기고요.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생각만 해도 정겨운 설 명절의 모습일 텐데요. 갈수록 이러한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입니다. 4개의 윷가락이 하늘 높이 던져지자 희비가 엇갈립니다.
서울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민속놀이, 윷놀이입니다. 사람들은 친근한 우리가락에 신명나게 몸을 맡기고 이웃들과 흥겹게 널뛰기를 합니다. 90년대 이후엔 고스톱이 설 명절 놀이로 급부상하기도 했습니다. 씨름하고 그때 당시는 차는 거 제기 그거다고 윷놀이하고 모두 화목되고 좋죠. 하지만 윷놀이나 고스톱을 즐기는 가족들의 모습은 예디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설 명절에 놀이를 즐기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한 조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1000여 명의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설에 가족 친지와 함께한 놀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의 조사에서 꾸준히 나타나던 추세입니다. 화려한 스마트폰과 TV 화면이 가족 간의 시간도 빼앗은 겁니다. 어른들 얘기하시는 거 지켜봐요. 스마트폰도 많이 하고. 또한 해외여행이나 문화, 전시 공간을 찾는 등 연휴를 개인의 재충전을 위해 활용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결국 온 마을 사람들과 가족, 친지들이 함께 즐기던 민속놀이는 사라져가고 이제는 개인 단위로 연휴를 즐기는 등 설 풍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설 연휴 장거리 운전을 하려는데 자동차가 말썽을 부린다면 무척 곤혹스럽겠죠. 귀성길 나서기 전 미리 점검해 볼 만한 차량 관리 요령을 김철원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겨울철 가장 신경 써야 할 자동차 부품은 배터리입니다.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 배터리의 힘이 평소의 60%까지 떨어집니다. 요즘은 블랙박스 같은 전자기기 때문에 배터리 방전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차를 지하 주차장 등에 두는 게 최선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배터리 전극을 풀어두거나 수건 같은 보온재를 덮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기가 차가우면 더 빨리 소모가 되는 게 배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될 수 있으면 소모량이 없이 빼놓거나 아니면 뭐 따뜻한 걸로 덮어놓은 것도 괜찮으시고요. 예열 운전도 필수입니다. 엔진 오일이 돌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통상 2분에서 3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엔진 동파를 막기 위해 부동액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겨울철에는 부동액과 물의 비율을 5대5로 해서 주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부동액 원액만 넣었을 경우에는 점도가 너무 높아져 엔진 과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하 10도 이하의 날씨가 계속되면 연료 탱크가 얼 수도 있습니다. 연료 탱크 안과 밖의 온도차 때문에 생긴 수분이 얼어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한 절반 정도 연료를 채웠다 하면 겨울철에는 약 3분의 2 정도 이상 채워서 수분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고요. 비상시를 위해 타이어 체인을 준비해 두는 것과 흙탕물 등을 닦아낼 워셔액이 충분한지 또 와이퍼가 잘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